독일 때문에 유럽 잠수함 업체가 굶어 죽는다던 프랑스의 투정이 결국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앞두고 발표된 한 내부 보고서가 유럽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폴란드 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하는 잠수함에 상당한 호평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4년에 자국 해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전력 도입을 시도했으나 경제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폴란드는 3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시 한번 잠수함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이나 해외군 전문가들도 아니고 잠수함 도입을 진행하는 폴란드 내에서 한국 잠수함을 호평했으니 그 파급은 상당할 것입니다. 구테여 폴란드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두고 한국에만 립서비스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만큼 폴란드의 여러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식은 프랑스와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의 다른 잠수함 강국들에겐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면 유럽이 받게 될 충격은 2배가 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다른 곳도 아닌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폴란드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여기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곳에서 한국과의 경쟁에 밀린다면 이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내부 보고서가 한국의 잠수함을 극찬한 이유와 오르카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 등 도합 9개 나라가 인접해 있는 발트해는 최근 유럽 바다 중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발트해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주가 인접해 있으며 러시아는 발트해를 거쳐야만 외해로 나가는 해로를 확보할 수 있어 발트해를 둘러싼 유럽의 군사 긴장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트해와 접해 있는 폴란드는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보유한 주요 전투함은 도입 예정 수량까지 모두 합쳐도 호위함과 초기함이 10척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잠수함은 90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공군이 F-35를 도입하고 육군이 K9과 K2, 천무를 대량으로 실전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폴란드 해군의 군 현대화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이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3조 원을 넘기는 오르카 프로젝트는 도합 3척의 신형 잠수함을 통해 폴란드 해군의 작전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폴란드 내부에선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방산업체 중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호평하는 보고서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무장 탑재 능력을, HD 현대중공업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에 대해선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을 건조하며 보여준 SLBM과 무장 탑재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 장보고 3 배치2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6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 3 배치2 3척의 건조를 모두 도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3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중 2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한 업체는 엄밀히 말해 한화오션에 합병되기 이전의 대우조선해양이지만 대형 잠수함 건조 경험에선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폴란드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 배치2의 SLBM 발사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경쟁 국가의 잠수함들은 이러한 무장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유무는 전술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수중에서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만 수행하려 한다면 단순한 어뢰 발사관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격은 어렵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어뢰 발사관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며 더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크기가 작은 디젤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과 경쟁을 펼치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의 디젤 잠수함엔 제대로 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한국산 잠수함의 무장체계는 압도적인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기관에선 한국을 통해 잠수함과 미사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3,600톤급이란 크기에 걸맞게 도합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SLBM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인 러시아인 만큼 폴란드가 발트해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연 강력한 무장체계를 갖춘 장보고3 배치2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덧붙여 보고서엔 한화그룹과 폴란드의 다른 방산 계약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폴란드가 한화에 K9 천무를 도입하면서 적시에 무기를 납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상무기 체계 납품이 오르카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납품에 대한 입증된 실적은 간과해선 안 될 핵심 요소라는 것이 해당 보고서가 말하는 점인데요. 한화오션이 무장체계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면 HD현대중공업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잠수함 분야에선 한화오션의 경험이 많지만 호위함 등 수상함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성과도 작지 않은데 특히 필리핀이 도입한 4척의 최신형 호위함을 모두 제작한 업체가 HD현대중공업입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해군 및 해외 조선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폴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해군은 잠수함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열악한 폴란드의 조선업 성장까지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HD현대중공업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의 레몬토와 조선소와 MRO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있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업체와의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의 방산 계약은 단순히 무기의 가격과 성능으로만 결정되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기타 절충교역 등 국가 간의 정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한국 방위 산업의 장점으로 기술 협력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폴란드와의 수출 협상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기 나름의 장점으로 폴란드의 호평을 끌어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유럽 방산을 긴장하게 만들 소식은 또 있습니다. 지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고배를 마셨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아예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5일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과 함정 수출 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화오션은 잠수함,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분야를 주도하되 이와 동시에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과도한 내부 경쟁으로 인해 해외 사업 수주를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두 기업은 호주 호위함 사업 이전부터 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기술 유출 등을 문제로 양사가 서로를 고발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이것이 결국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상호 간의 지나친 비방으로 이어지며 일본에 밀려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필두로 여러 업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에게 실패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결과를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두 방산업체가 상생을 도모하는 결단을 내렸고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는 얼마든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양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해양방산 분야의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선 해양을 둘러싼 군사분쟁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신규 함정을 도입하며 대응 전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비롯하여 수상함 등 각종 전투함의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2025년 예정된 주요 잠수함 수주 사업만 하더라도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함정은 도입 후 30에서 40년 정도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해서 유지와 보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한번 수출에 성공하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까지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25년에 잠수함 수출 성과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등장한 보고서의 호평처럼 한국 방산업체가 폴란드 시장을 휩쓸고 잠수함의 본가인 유럽의 콧대를 완전히 눌러놓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0일 함정 공여 영상입니다. 방산시장에서 무기 공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개발도상국 등에 공여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양국의 협력을 증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거나 복잡한 국제법을 피하기 위해 1달러라는 형식적인 금액만 지불하고 무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무기를 공여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여러 나라의 무기를 공여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한국은 해경에서 사용하던 배수량 3,000톤급 순찰함을 에콰도르로 이전하였는데요. 비록 한국에선 해군이 사용하던 무기 체계가 아니었지만 에콰도르에선 해군의 기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이 공유한 순찰함은 1990년대에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주력 함정보다 체급이 훨씬 더 컸으며, 이번 에콰도르 공여는 역대 한국이 해외에 공여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즉, 에콰도르 해군에서도 기함으로 운용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 향후 에콰도르 해군에서는 마약이나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의 한국 순찰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공여되어 활약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남미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우루과이는 한국에게서 참수리 3.185정을 공여받아 자국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루과이는 중국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참수리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을 자행하며 온갖 민폐를 끼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10만 마리 이상의 오징어를 싹쓸이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나라의 해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긁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주변 국가들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200척 이상의 어선이 단체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등 상당수의 나라를 긴장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중남미 해군은 군사 강국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군사 강국과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 등이 연합하여 14개국 42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법과 타국에 대한 존중을 말아먹은 중국의 만행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참수리 고속정을 공여받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참수리 고속정은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수준에 육박하는 매우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연안 방어와 해양 치안 작전에 적합합니다. 여기에 30명 내외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40mm 기관포나 20mm 발칸포, 12.7mm 중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체계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어선은 단순한 민간 선박이 아닙니다. 중국은 어선을 가장하여 대규모의 해상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규모만 75만 명 이상으로 어지간한 나라들의 군병력을 능가하는 머릿수를 자랑하며 3에서 6개월 정도의 주기마다 중국 군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훈련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지 않고
단속 작업을 하다가는 어떤 물리적 충돌과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을 보유한 참수리 고속정은 중남미 국가들의 연안 방어와 불법 조업 단속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해군은 중국의 해양자원 침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 참수리 고속정의 성능에 매우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군 함정 분야에서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겐 해군 함정 공여가 1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으로 되돌아온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은 과거 필리핀에게 단돈 $100,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겨우 11만 원이란 돈을 받고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나마 11만 원의 금액을 받은 것도 무기 공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우회하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받았던 금액입니다. 한국 해군 측에서 밝힌 포항급 초계함의 척당 가격이 약 1,300억 원 수준이니 필리핀은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포항급 초계함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은 필리핀으로부터 무려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해군이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호위함은 4척이며 호세리잘급 호위함의 한 척 가격은 필리핀 국방 예산의 3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2척의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세리잘급 호위함보다 1.4배 이상 비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까지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호위함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4척의 호위함에 사용한 필리핀 국방 예산만 1조 원에 육박하며 이외에 6척의 다목적 원양 초계함도 납품될 예정이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1,300억 원짜리 초계함으로 시작된 양국의 협력이 최소 7.5배 이상의 수익으로 되돌아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페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페루에도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하였는데 페루는 한국에게서 초계함을 받기 이전까지 국제훈련에도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서 초계함을 받은 페루는 이후부터 림팩 해상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2024년에는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호위함, 상륙함 등 도함 4척의 군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페루는 아예 한국조선을 롤모델로 자국의 조선 산업을 육성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페루는 12명의 수강생을 대한민국 울산으로 파견하여 함정 도입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 참여한 페루 조선소의 알로르 부사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 유수의 조선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세계 1위 조선소인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페루는 한국을 롤모델로 중남미 조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구형 함정을 공유하는 것은 군사 안보 측면과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동남아와 중남미 모두 한국산 함정이 필요한 것은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골치 아픈 적이지만 동남아, 중남미에서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모름지기 어느 나라의 해역이든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등 함부로 넘보지 말아야 할 해역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중국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초계함, 고속정, 순찰함 등을 공유하여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폐악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과 페루의 사례처럼 향후 한국으로부터 함정을 공유받은 여러 나라들의 추가적인 수출 계약도 기대할 수 있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합니다. 2025년에도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을 저지하고 한국 해군과 함정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